무상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는 이미 비었고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당은 세금을 올리자 그러면 된다. 세금은 법인세 얘기한 겁니다. 기업들, 대기업들한테 더 걷자는 것입니다. 여당은 기업들한테 돈을 거두면 경제가 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 대변인들입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 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네. 현재 새누리당에서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관료 출신이시고요. 예. 네, 이번엔 박완주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의 초선 국회의원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맡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고 올 내년도 예산 담당 376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산 위원회 소속돼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증세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선 여당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일단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들과 또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이런 정세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복지 지출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급속하게 지금 복지 비용이 지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마냥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이나 또 각종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기업 개혁 또 각종 그런 지하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선진국에서 그냥 2배, 3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이러한 부분에 세금을 매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풀어나가야지. 또한 무차별적인 이러한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를 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이러한 각종 복지 지원이 전달되는 그런 복지 전달 체계도 지금 상당히 그런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졸라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참 고생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도 마냥 이러한 것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이요. 네. 누가 세금 올리는 거 찬성하시겠어요? 온 국민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된 복지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 예.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요새 논쟁이 되고 있는 급식이나 보육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이건 의무 교육이니까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어저께 마침 제가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거 하려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했더니 예. 딱 한마디입니다. 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증세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딱 하나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예.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민들은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법인세 부분을 더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수준 그 수준으로만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왜 그러냐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미 경제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사내 보유금이 500조 이상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 네.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으로 내고 예. 좀 상황이 더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법인세 또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도 돈이 없다. 서민들은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렵다. 지방재정 어렵다. 그러면 돈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쓰는 거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한계적이면 쓰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도 해주고 싶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교 의무화라든지 뭐 누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돈이 없어 못하는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예.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예, 좀 알겠습니다. 걷자. 자, 조금씩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토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 잘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 중산층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유보금만 500조 원 쌓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상 복귀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낙수 효과 부분, 그 원상 복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기업들의 그런 기업 활동을 지원은 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법인세를 이제 인하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예.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다만 저것이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일단 가계까지 그런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인정해야 될 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뭐 가진 게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가진 게 인적 자원이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육성하고 해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법인세 인하 부분은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기업의 그런 수익이 일정한 수익들이 개인들에게까지 가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기업들의 그러한 어떤 수익이 잉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낙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2년 전부터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자 이런 우리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예.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함으로써 예. 그러한 부분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성장이 국민들의 그러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낙수 효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예.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한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낙수 효과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의 호전이 좀 미진하다고 좀 예.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보조를 병행을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 야당 드리고 책임도 싶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 안 되고 하니까요. 예. 국회 책임이죠. 예. 자,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법인세 많이 안 걷는 것이 그리고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지금 높다고 하고요. 세율이. 그리고 기업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세금까지 더 걷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어려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고요. 있는 데이터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최고 호황이라고 했을 때 90년대 초에요. 그때 법인세가 34%였습니다. 예. 심지어 IMF 어렵고 온 국민이 졸라매고 했을 때가 법인세가 28%였어요. 현재 지난 새누리당 MB정부하고 22%였어요. 예. 법인세. 그러면 이런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들이 뭐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OECD 맞습니다. OECD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예. 좀 높다라고 하는데 이건 명목 GDP 대비 명목은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조세연구원에 따른 실효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실제 부담하는 세율 법인이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16% 정도고요. 미국은 21%고요. 예. 호주 24%. 하여튼간 실제 부담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같은 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실제 세율은 낮다, 훨씬 낮다, 선진국보다.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박안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거는 일단 명목 기준으로 보면은 예. 그 OECD 전체 평균에서 우리가 한 평균 정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 명목 세율도 이제 이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이제 16배의 GDP거든요. 예. 이런 큰 규모의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쟁국인 중소규모의 그런 경제 규모의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다 낮은 편입니다. 이런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가 네, 22%인데 그리고 총 GDP에서 자료를 보시면은 총 GDP에서 이러한 그 법인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우리나라에 한 4%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전 세계적으로 한 5위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 부분이 실제 세액이 굉장히 법인 세액이 높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그 세율을 올릴 때는 기업의 그런 어떤 영업에 상당한 그 지장을 줄 수 있고 예. 또한 지금은 저희 사실상 글로벌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들이 마냥 그 세율을 올릴 때는 그러한 것이 빠져나갈 기업의 것이다. 어떤 해외 이전을 촉발할 수 있고 예.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외 기업들을. 구글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정말 첨단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율을 올리면은 예.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올 수 예. 있겠습니까? 애플이 온답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 그 농담이고요. 예, 예. 자, 이 부분 짧게 발로 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예, 합니다. 좋습니다. 뭐 법인세든 뭐든 세금 많이 올리는 거 예. 다 원하지 않는데요. 지난 7년 새누리당 정권에서 두 가지 세율을 낮춰줘 갖고 20이 낮춰주고 비과세 혜택으로 해갖고 총 100조 원이에요. 예. 그 중에 비과세가 30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 말씀대로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자기 돈만 싸는 거예요. 사내보유고금으로만 500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 그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기업소득 환류세 예. 이런 걸 해보자. 니네 너무 많이 싸놓고 그러니까 이거 좀 풀어라. 그럼 그것 좀 도와줘서 법안 만드시죠.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얼마든지 이 기업 그 환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이거는 뭐 여당 야당 가릴 게 아니고 아니 나라 돈이 없다 예. 이러는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세금이 갖고 있는 이 돈을 좀 풀어서 예.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경우가 되면 또 요를 낮춰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셨죠? 예, 다 이게 맞습니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무상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무상급식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죠. 찬성이 47.7, 반대가 51.6. 뭐 근소하나마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무상급식 유지할 경우 누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 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가 같이 부담해야 된다 58.2. 지금처럼 교육청과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이 맞다 21. 교육청이 단독 부담 7%, 지자체 단독 부담 8.5% 답했고요. 자,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찬성이 60.8, 반대가 36.5.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에 대한 찬성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예산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29.7.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해라, 29.5. 비슷하고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게 좋다, 7.2%입니다. 무상보육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답변에는 30.9%만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좀 더 찬성 여론이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상급식, 무상보육. 지금 이게 서로 상대편이 주도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돈을 내고 이거는 돈이 없지만 이거는 못 내고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는 아직 뭐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만 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기존에 이미 도입된 이러한 그 무상 급식이나 또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은 특히 이게 이제 저출산 현상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은 또 이제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입된 것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또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그 국가의 어떤 정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선거 때마다 또 그런 현상이 대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차별적인 그런 보편적 복지를 한다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네.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에는 무상 보육도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 보육이나 네. 또 무상 급식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좀 무분별하게 도입이 됐다고 보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무분별하다는 국가의 어떤 재정 상황을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네, 네.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예, 생각하고 이왕 시작한 것은 해야 된다. 예, 시작한 것은 이미 정부가 이제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네.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 조정과 또 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함으로써 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예. 세수를 확충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예. 다만 앞으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정부의 어떤 재정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지금 네.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이고 또 국가부채가 500조, 공기업이 500조. 정말 이거 참 어려운 형편이고 그다음 국가부채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어떤 복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 합의가 필요하고 예. 여야 간에도 정말 그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우리 윤영석 대변인 같은 마음이면 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이 자막에도 나가 있는데 무상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논쟁 이거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선별적 뭐 보편적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손자도 밥을 공짜로 줘야 되느냐. 네, 네. 이렇게 급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무 보육으로 돼 있어요. 법정 용어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는 지금 누리과정 이 보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는 여기는 정확하게 이건희 손자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왜 부자 손자한테는 공짜로 주냐 이런 얘기는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 정확하게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이든 급식이든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 정한다. 그래서 무상 그 보육은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게 아니고 시행령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무상급식은 2010년도에 물론 야당이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사회적 합의를 본 겁니다. 예. 돈이 없다고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음에는 발언 기회를 먼저 주시면 네. 충분히 반론하는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출 나가는 걸 잘 막고 법인세 등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서민들한테만 고통분담 하지 말고 법인세 보유금에 대해서 사내 보유금에 대해서 좀 예.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 예, 해결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뭐 보수와 진보의 철학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잘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